안녕하십니까. 안세현 대표 박인정 회사입니다. 오늘 이제 364강은요. 직장 내 임직원의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자체 실시 내용이다. 그런 얘기죠. 이걸 왜 자체 실시하냐면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회 이상 이 성희롱 전문기관한테서 외부 추천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실시에 대해서 작년에도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제가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언택트 시대니까 비방문의해서 이제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올해 지나기 전에 한번 해야 되니까 제가 이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그 노동부에서 이미 내놓은 그런 그 성희롱에 대한 예방 책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핵심 내용만 10가지를 골라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읽는 식으로 하는 것이죠. 자, 첫째, 성희롱은 무엇이냐? 바로 직장 내 상급자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한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어떤 언어를 하거나 이제 행위를 하거나 또 성적 요구 불능을 이유로 고용상의 어떤 불이익, 승진의 불이익이나 아니면 이제 안 좋은 것을 발령낸다든가 일을 너무 혹독하게 시킨다든가 이런 거를 절대 금지한다는 것이 이제 성희롱의 그런 개념이고, 이런 사례를 성희롱 사례를 보면 육지적 행위, 만진다든가 하여튼 이렇게 끼얹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언어적 행위도 있어요. 음란한 농담이나 외모를 가지고서 뭘 말한다든가 성적인 내용을 묻는다든가 어떤 성적 희유, 또 회식할 때 자연스럽게 술을 갖다 한 벙커니 잡거니 하는 건 괜찮은데 이제 강요해서 억지로 술 따르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 또 시각적 행위로서 음란한 행위 사진을 보여준다든가 그림 등을 보여준다든가 어떤 몸의 성적인 부분을 노출시킨다든가 이런 것들, 불효감을 주고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이제 그 성희롱의 어떤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희롱에 대해서 피해 내용과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피해는 이제 어떤 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굴욕감, 혐오감, 불쾌감 등 환경이 조성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의 어떤 조건을 불리하게 했다. 그러면 그것은 피해라고 볼 수가 있고, 피해자의 태도에서도 왜곡된 권력관계 속에서 행위자 잘못 이런 것들도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인권 침해 행위다 되고, 애매하다 하더라도 만약에 문제가 제기되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희롱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확실히 표시하고 또 피해를 회복시켜야 되고, 해결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증거 수집을 해놔서 회사 내에서나 외부에서 구제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성희롱 행위자는 어떤 것을 유의해야 하나 이런 것이죠. 유의사항은 구체적으로 표출된 행동, 말, 해명 이런 것들이죠. 내부에서 좋아한다든가 은근히 짝사랑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겠냐만 외부로 표출돼서 그 피해가 나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행위를 언급할 대상들은 어쨌든 회사 내에선, 직장 내에선 공적으로 회사 업무 관련해 가지고 회의를 한다든가 단둘이 면담하는 건 괜찮은데 사적 만남을 금지하고 음담 패설 같이 좋지 않은 행위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 사생활 간섭도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불쾌감 표시 시 즉각 정지하고를 요청할 수가 있고, 원치 않는 후에도 위법 가능하다. 이거 참, 그럼 직장 내 사내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50년대생들 때는 이제 10번 찍어넣어서 안 넘어간 놈 없다 이런 말이 있었듯이 이제 구애를 할 때는 정말 집중 열심히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회사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야 회사의 업무와 관계가 없으니까 구애를 하더라도 어떤 이 성희롱의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는데, 회사 내부에서는 사내 결혼을 할 때 구애를 너무 적극적으로 해서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서로 만남이 된다든가 자연스럽게 상반 간의 애정을 표시돼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저도 살아보니까 남성이 여성한테 먼저 프로포즈를 하거나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더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여성이 남자한테 그런 것은 아직 한국의 어떤 그 보수적 전통 관념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겁니다. 이것도 혹시 성차별 발언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에서 참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특정 행동을 요구하거나 강요해서 안 되고, 타인 성희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구경하고 즐기면 안 된다, 이게. 누가 성희롱 하는 것 같이 보이면 그래서 너 그러지 말라고 자제를 시킨다든가, 왜 이것은 정당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인간적 대등의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로 이런 성희롱 교육을 회사 내에서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되고, 교육 내용은 이제 이 법령이나 이런 내용을 하고 고충 상담에 대한 구체적 사례 같은 거를 잘 알려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육 방법은 이 회의실 같은 데 모여서 집단 연수를 하는 게 있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위한 사이버 교육, 이렇게 읽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앞에 몇 명이 계시니까 이걸 이제 뿌리에서 사이버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다. 뭐 1년에 한 번 안 해서 상식적으로도 많은 뉴스가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미투 운동도 벌어지고, 방송 아침 저녁에 라디오로 들으다 보면 그런 사례들에 대해 인터뷰가 많아요. 그래서 기자들하고 이제 앵커들하고 말하는 거 보면, 야, 이렇게 많이 여기저기 노출돼서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있다 생각하는 거 보면, 이 성희롱을 일으키는 상대방의 사람의 본능적 욕구라는 것은 이게 조금 자제를 못하는지,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상대방한테 오히려 굴욕감과 모욕감을 주기 때문에 절대 회피해야 할 상황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예방 지침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또 한 가지가 되기 때문에 회사 내뿐만 아니라 고객 등과의 성희롱도 방지를 해야 되겠다. 고객이 근로자한테 성희롱을 하거나 우리의 근로자가 다른 고객한테 성희롱을 하면은 이것은 이제 절대 하지 말도록 이제 잘 말려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런 성희롱이 발생할 때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를 해야 되고, 피해자 보호를 하고, 피해자의 어떤 근무를 변경하거나 유급 휴가를 줘서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고, 확인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피해자한테 신고자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 왕따가 닿으면 안 되니까 조사 과정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위반을 하게 되면 벌칙이 남녀고용평등법, 일가정양립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상급자 성희롱자한테는 1천만 원 벌금이 있고, 위반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과태료가 있다고 매번 얘기해요. 그래서 매번 1년에 여러 번씩 외부 기관에서 전화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를 잘 설득하기도 하고 때때는 받아들이려 하는 것이죠. 외부에 문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매뉴얼을 달라고 그러고, 무료 강사 파견을 원할 수 있고, 상담센터에 얘기할 수 있고, 서울 여성 노동자회나 여성 민우회 등한테 얘기를 하면 강사 파견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앞으로 올해 코로나를 좀 어느 정도 완화돼서 텍트가 되면은 다시 이제 불러서 할 건데, 올해 2020년은 제가 그냥 대신한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숙제하시고 내용 5분 3분이면 되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세현 래퍼 박윤정 회계였습니다.